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8년간 동결된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는 정부 방침에 김태흠 충남지사가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정원 확대 방침을 환영하면서 지방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충남에 국립의대를 설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충남의 유일한 국립대인 공주대는 예산 캠퍼스가 최적의 후보지라고 밝혔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도권 원정 진료가 일반화된 데서 보듯 의사 부족 현실은 충남을 포함한 지방에서 두드러집니다.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전국 평균 2.6명으로 OECD 최하위이고 여기에 충남은 1.51명으로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충남에서도 천안은 2.34명이지만 청양과 태안군 등은 의사가 1명꼴도 안 돼 의료 사각지대로 꼽힙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방 의료가 붕괴되는 현실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릴 게 아니라 지역에 정착해 공공의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립의대를 설치해야 한다면서 현재 국립의대가 없는 건 충남 등 3곳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충남도는 도민이 생사가 걸린 국립의대 신설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절박한 지역에 의료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선 안정적인 의사 확보가 절실합니다. 충남의 국립대는 공주대가 유일한 만큼 공주대 예산 캠퍼스가 국립의대 설치 후보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공주대는 국립의대 설치 움직임에 즉각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예산에 의대가 생기면 충남 서남부권의 공공의료 환경이 개선될 것이며 특히 졸업생이 일정 기간 지역에서 머물게 하는 방식으로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 내에서도 이 서남부 쪽이 굉장히 의료 취약 지역입니다. 그런 면에서 의대는 예산 캠퍼스를 전면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충남도 입장에서도 그렇고 가장 좋은 솔루션이 될 것이다. 충남도는 조만간 의대 정원 확대 범도민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국립의대 설치를 관철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대전시와 카이스트,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과 지질자원연구원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월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확정과 총 사업비 937억 원을 확보한 데 이어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요 협력 내용은 연구개발과 인재 양성,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 개발과 기업 지원,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입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을 이끈 대덕 연구개발 특구의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우수성과 전시회가 오늘 막을 올려 일요일까지 이어집니다. 하지만 올해는 50주년 기념식 없이 부대 행사격인 성과 전시회만 열려 최근 불거진 R&D 예산 삭감 사태와 맞물려 정부가 과학기술계를 홀대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혜영 기자입니다. 올해 영국 런던 국제자율보행 로봇대회에서 우승한 카이스트의 자율주행 로봇 드림워커가 전시 공간을 누빕니다. 1993년 개발된 과학 로켓에서부터 우주발사체 나루호와 누리호까지 실제 10분의 1 크기의 모형을 통해 대한민국 로켓의 역사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대덕특구 50주년을 맞아 항공우주연구원 등 정부 출연 연구기관 8곳이 국내 과학기술 발전을 이끈 성과들을 선보였습니다. 뉴스에서 보던 다양한 이런 모형들도 있고 실제로 하시는 연구들 보니까 실물로 보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앞으로 과학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계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뛰어난 기술이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 이전 전시와 상담도 이루어지며 SK이노베이션 등 특권의 대기업과 공공기관들의 채용 설명회도 진행됩니다. 과거 연구 성과 전시회 위주로 행사가 되었다면 오늘은 그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한 투자 유치 경진 대회가 있고 실제 오늘 투자들이 많이 이루어질 걸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덕특구 50주년 기념식 없이 부대 행사인 성과 전시회만 열린 것을 두고 과학계에서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도 해외 출장으로 불참하면서 최근 R&D 예산 삭감 사태로 악화된 여론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는 다음 달 초 표준과학연구원에서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50주년 기념식을 따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생후 100일 된 딸에게 수면제를 섞은 분유를 먹인 뒤 방치해 숨지게 한 친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원지법 최석진 판사는 지난 1월 13일 생후 100일 된 딸을 혼자 돌보던 중 수면제인 졸피뎀이 섞인 우유를 먹인 뒤 떨어뜨리고 방치해 저체온증과 호흡곤란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40살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딸이 구토하고 코에서 분유가 나오는데도 1시간 넘게 방치했다며 실수로 수면제를 탔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천안시가 최근 도심 내 너구리 출몰이 잦아지면서 개체 조사를 시행한 뒤 주요 출몰 지역인 불당동 유적공원에 주의 안내판 2개를 설치하고 일봉산과 봉서산 산책로에 현수막을 설치했습니다. 너구리는 일반적으로 공격성은 없지만 새끼를 낳고 독립시키는 5월에서 10월 사이에는 예민해져 사람이나 반려동물을 공격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는 너구리를 만날 경우 접촉하지 말고 먹이를 주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부 대전청사에 있는 조달청 퇴직자들이 재취업한 기업들의 공공조달 금액이 급증하면서 전관예우에 의한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공개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따는 물량이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공공조달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류재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달청장을 지낸 A씨가 퇴직 후 재취업한 기업체. A씨를 영입한 뒤 271억여 원이던 공공조달 금액이 404억여 원으로 2년 사이에 133억여 원이 급증했습니다. 조달청 과장으로 퇴직한 B씨가 재취업한 기업도 공공조달 금액이 410억여 원에서 891억 원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여기에 조달청 퇴직자 출신들이 원장직을 도맡아온 한국조달연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10년간 조달청이 진행한 외부 용역 830여 건 가운데 약 20%를 따냈는데 따낸 계약의 90% 가까운 134건은 수의 계약으로 진행됐고 일반 경쟁 계약은 단 3건에 불과했습니다. 퇴직 공무원들이 재취업한 관계 기관들과 기업들에게 다수의 계약을 맡기는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일반 경쟁에서 수의계약으로 전환을 하고 했기 때문에 특히 그 월등히 많은 용역 계약 건수와 계속된 조달청 출신 퇴직 공무원 원장 취임을 볼 때 조달청의 조직적인 일감 몰아주기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퇴직자들이 취업 심사 승인을 받고 재취업했고 퇴직자 기업들과의 수의계약은 단독 입찰에 따라 전환된 것이라며 전관 예우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퇴직자가 재취업한 단체 등과도 경쟁 입찰로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자가 부당하게 업무에 개입하거나 전관 예우 등의 여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퇴직자들이 재취업한 기업들이 단독 입찰 후 수의 계약으로 지속적인 조달청 계약을 따내는 상황이 늘고 있는 만큼 공공조달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TJB 류재일입니다. 젓갈의 고장 논산시 강경읍에서 펼쳐지는 2023 강경 젓갈 축제가 오늘 개막해 4일간의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올해 축제는 작년에 이어 강경 젓갈과 상월 고구마의 조화를 추구하는 논산표 특산품 공합회장으로 꾸며지며 첫날 개막식에는 젓갈 관련 개회 세리머니를 비롯해 축하 공연과 불꽃놀이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둘째 날에는 EDM 페스티벌이 열려 DJ 메이즈 등 국내 인기 DJ들이 무대에 올라 화려하고 흥겨운 야간 축제를 만들 예정입니다. 제104회 전국체전이 오늘 폐막식을 끝으로 일주일간 대장정에 막을 내렸습니다. 충남은 카누와 육상 로드레이스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하며 금메달 65개 등 총 200개의 메달을 따냈고 목표했던 종합 5위를 달성했습니다. 종합 3만점 13위를 목표로 했던 대전은 펜싱과 탁구, 카누 등 주요 종목에서 선전을 바탕으로 종합 14위를 차지해 지난해 15위보다 한 단계 올라섰습니다. 메달 30개를 목표로 했던 세종은 24개의 메달을 목에 걸어 종합 17위로 체전을 마무리했습니다.
단도직입 인터뷰. 오늘은 프로야구 하나이글스에서 장정훈, 김태균 선수에 이어서 세 번째로 홈런왕이 탄생했는데요. 그 주인공 노시안 선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15년 만에 하나이글스에서 홈런왕이 탄생했고 타점왕까지 하면 2관왕을 했어요. 거기에다가 국내에서는 이승엽 선수 이후에 23세 이하로는 24년 만에 홈런왕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잘할 줄 올해 예감하셨나요? 일단은 뭐 아예 예상을 못했어요. 작년에 제가 홈런 수도 좀 많이 줄었었고 그래가지고 올 시즌에 이제 준비하면서 좀 제 스스로 많은 변화를 가져갔었는데 좀 장타를 치기 위한 그런 연습부터 좀 어떻게 하면 장타를 많이 칠 수 있을까라는 연구도 많이 하고 올 시즌에 나름대로 제 스스로 변화를 많이 주면서 어떻게 보면 큰 시도를 했는데 솔직히 뭐 이 정도로 잘 될 줄은 몰랐고 30개까지 오게 됐고 이것도 잘할 줄 몰랐습니다. 차세대 거푸른 평가를 받았지만 사실 지난해는 홈런 6개, 가장 잘했던 2년 전에는 18개로 좀 저조했는데 단숨에 이렇게 홈런왕이 되려는 전문가들도 예상을 못했는데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 있을까요? 좀 시즌 중에 좀 체력이 원래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서 좀 체력을 안배하고 또 힘이 계속 떨어지지 않게 이제 뭐 근육들을 계속 유지해주고 이렇게 같이 루틴식으로 매일매일 1년 144경기를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같이 했거든요. 네, 그런 게 또 올해 또 잘할 수 있었던 비결이지 않았나. 아시안게임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 문동주 선수와 함께 이제 금메달을 합작을 해내셨는데 그때 당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아서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일단 너무 좋았죠. 네, 근데 가서도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일단 처음에 대만이랑 할 때 지면서 선수들이 이제 저 분위기도 좀 다운된 것도 사실이고 대만은 저희를 너무 잘 분석해왔고 저희를 다 간파하고 있었고 이런 것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벽을 느끼게 했었어요. 첫 경기 때. 근데 오히려 대만이랑 하면서 첫 경기에 진 게 저희 선수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도끼를 품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경기 할 때는 뭔가 이길 것 같았어요. 네. 자, 이 하나의 가을 야구를 우리 젊은 선수들이 내년엔 좀 책임을 져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자신 있는지? 뭐 저는 무조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일단은 뭐 올 시즌의 성적도 뭐 9위지만 저는 가장 많은 가능성을 받고 올해 저를 포함해서 동주도 그렇고 저희 팀에 이제 어린 선수들이 많잖아요. 근데 분명히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내년 시즌에 또 팬분들께서도 그렇고 가을 야구를 기대해봐도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승엽 선수를 넘어서서 아시아 컵으로 메이저리그까지 진출해서 큰 꿈을 이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 한국 무대에서 제가 1등이 된다. 그 다음에 그거는 차차 생각해 볼 예정이고 뭐 올해 뭐 이렇게 수치상으로 뭐 홈런도 1위 하고 했지만은 3년 동안은 꾸준한 모습을 보여줘야 네, 저 선수는 뭐 검증이 된 선수구나, 꾸준한 선수구나 이런 소리를 들을 때 뭐 미국이라는 무대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고 네, 아직은 그렇게 구체적인 꿈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전대 한방병원은 서구 둔산동 소재 대전 한방병원 1층 로비에서 대전대 출신의 펜싱 국가대표 오상욱 선수를 초청해 팬사인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사브르 개인 단체전 2관왕에 이어 최근 전국체전에서도 대전 대표로 2관왕을 차지한 오상욱 선수와 시민들과의 만남을 위해 추진됐습니다. 제48차 한국지역대학연합회의가 오늘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전국 8개 사립대 총장과 보직자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한남대 서희필홀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고등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대학 특성화 전략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한남대가 융합교육과정 혁신 사례를 발표했으며 가톨릭 관동대가 평생교육 혁신 사례, 아주대가 세계화 전략에 대해 발표했고 참여대학 관계자들이 함께 토론을 진행했습니다.